만약에 말이죠, 범죄의 명백한 증거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찾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그 증거 법정에서 쓸 수 있을까요? 오늘 다룰 사건은 바로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경찰이 A라는 범죄를 수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전혀 상관없는 B라는 범죄의 결정적인 증거를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증거, 유죄를 입증하는 데 쓸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때는 2019년입니다. 경찰이 한 피고인을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 사람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기로 했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영장은 오직 환경시험검사법 위반이라는 이 특정 범죄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만 휴대전화를 열어볼 수 있다는 허가였다는 점입니다. 이 작은 디테일,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휴대전화를 뒤지던 수사관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걸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원래 수사하던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전혀 다른 뇌물 사건을 암시하는 통화 녹음 파일 73개였죠. 완전히 별개의 범죄 단서가 튀어나온 겁니다. 바로 여기서 수사기관이 정말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2019년 11월에 발견한 이 엉뚱한 뇌물 관련 녹음 파일들을요, 즉시 폐기하거나 돌려주지 않고 그냥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무려 1년 5개월 동안이나요. 그러다가 2021년 4월이 돼서야 이 파일을 근거로 새로운 뇌물 수사를 요청합니다.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증거를 이렇게나 오랫동안 불법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사건은 법에 아주 중요하고 오래된 원칙과 정면으로 딱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독수독과의 원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 그대로 독이 든 나무에서는 독이 든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시작, 즉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 자체가 위법했다면 그렇게 얻은 증거는 그 내용이 아무리 확실해도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국가 권력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수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아주 강력한 브레이크 장치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비유를 우리 사건에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여기서 독이 든 나무는 뭘까요? 네, 바로 영장 범위를 어겨서 1년 넘게 불법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그 통화 녹음 파일입니다. 그럼 독이 든 열매는 뭘까요? 바로 그 녹음 파일 때문에 시작된 모든 것들입니다. 그 파일을 근거로 시작된 새로운 뇌물수사, 그걸로 알아낸 금융기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피고인들 앞에 이 녹음 파일을 딱 들이밀었을 때 나온 자백까지 전부 다 독이 든 열매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되니까 법원의 판단도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먼저 1심과 2심, 그러니까 하급심에서는요,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독이 든 나무가 있다면서 어떻게 유죄가 나왔을까요? 하급심의 논리는 이랬어요. 그래. 처음 그 녹음 파일 보관한 거 그거 위법한 거 맞아. 그 나무는 독이 든 게 확실해. 하지만 피고인들이 직접 입으로 한 자백이나 증언 같은 열매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본 거죠. 불법적인 수사와 자백 사이에 시간이 좀 흘렀고 여러 과정이 있었으니까 그 둘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약해지거나 아예 끊어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어떻게든 그 열매만큼은 나무에서 분리해서 살려보려고 한 시도였죠. 네, 바로 이 문장.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 이게 하급심 판결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끊어졌으니 열매는 괜찮다. 이런 논리였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가면서 판이 완전히 뒤집어지거든요. 대법원은 이 문제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논리를 하나하나 아주 논리적으로 반박합니다. 첫째, 영장 범위를 어겨서 증거를 1년 넘게 보관한 건 그냥 작은 실수가 아니다. 이건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위법이다. 둘째, 이 뇌물수사는 애초에 그 불법 증거가 없었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었던 거다. 셋째, 피고인들이 왜 자백했겠냐? 그 불법 녹음 파일을 들이미니까 자백한 거 아니냐? 이게 어떻게 관계가 단절된 거냐? 너무나 직접적인 관계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이 자백이 혹시 다른 깨끗한 경로로 얻어졌다는 걸 전혀 증명하지 못했다.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린 거죠. 그래서 대법원의 결론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나무가 독에 오염됐다면 거기서 열린 모든 열매도 독이 든 것이다. 예외는 없다. 이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건의 모든 핵심 증거들, 최초의 녹음 파일은 물론이고 그걸로 얻어낸 자백, 법정 증언까지 싹 다 증거로 쓸 수 없게 된 겁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전부 다 증거로서의 자격을 잃은 거죠. 결국 유죄 판결은 파기됐고요. 이 사건은 이 위법 증거들 전부 빼고 처음부터 다시 재판하라고 아래 법원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아주 막막한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범죄 저지른 건 거의 맞는 것 같은데 절차 하나 잘못됐다고 이렇게 다 풀어주는 게 맞나? 이 원칙,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우리 사회에 중요한 걸까요? 이 사건은 우리 사법제도가 항상 안고 있는 딜레마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한쪽에는 실체적 진실, 그러니까 진짜 범인을 잡아서 벌을 줘야 한다는 목표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적법 절차, 즉 범인을 잡는 과정이 공정하고 법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거죠. 이 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결과가 중요하냐, 과정이 중요하냐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 독수독과 원칙은요, 눈앞에 범인 한 명을 잡는 것보다 더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이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이자 결국 우리 모두의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인 셈이죠. 이 선이 무너지면 언제든 내가, 여러분이 불법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범죄자를 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법적인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까요? 정의를 찾아가는 과정이 그 자체로 정의롭지 않다면 과연 그 결과를 우리는 온전히 정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